만약에 인프런 직원이 되면은 인프런에 올라온 강의 무료로 볼 수 있나요? 재택근무 혹시 하고 있나요? 연봉 얼마인가요? 아, 신입 연봉이요? 자, 오늘 주제는 인프랩 백엔드 개발자 대채용. 맞습니다. 그래서 인프랩에서 얼마 전에 공유를 주셨죠. 이제 백엔드 개발자를 다시 뽑기 시작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노션 그 잡디스크립션 그 채용 설명의 링크를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력서 보듯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백엔드 노드 개발자인데 사실 이제 신입 경력 다 뽑고 있고 경력이라 하면 당연히 높은 연차분 와주시면 너무 좋지만 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신입 네. 4분, 경력 4분이거든요. 그래서 비율 자체가 나쁘지는 않으니까 저희는 그리고 이제 신입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고평가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여서 네. 호돌맨이랑 저랑 신입인데 잘하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네, 예. 일단은 저희 제품 개발팀의 이야기를 조금 인트로에 넣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채용 서비스인 렐릿, 이제 원티드 같은 렐릿 서비스와 그걸 이제 오픈했던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두세 배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2020년도에 연매출 60억이었고 작년에 연매출 이제 128억.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이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랑 이제 백엔드랑 숫자를 좀 동등하게 맞춰가지고 1대1로 같이 계속 이제 일을 좀 할 수 있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딱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많은 도전 과제가 있다라는 상황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가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이벤트 장애 요거죠. 할인 이벤트. 요 내용이 있었던 만큼 지금 백엔드에는 많은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술 스택으로 전환도 필요하고 레거시 시스템을 좀 기존 좀 리팩토링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트래픽 대응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필요하죠. 신규 기술 스택으로의 이전은 전환은 밑에 나와 있나요? 내용이? 네,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지원할 때 복지랑 보상 말고 궁금한 게 뭔가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이 노션에 썼는데요.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실제로 내가 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일 처리가 어떻게 되고 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고 이런 것들 다 궁금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많이 녹였습니다. 네. 아, 내가 그래도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겠구나. 뭐 일부 회사들 중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도 성장하기 힘든데 여기는 내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겠다 싶은 환경인지 그거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혀가 자꾸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 간단 명료는 배민 같은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작은 기업이 간단 명료하면 되나요? 이거 막 길게 풀었어야지.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이제 직군 소개는 뭐 이미 아실 거고 백엔드가 뭐 하는 거 똑같죠. 뭐 24시간 365일 장애 없는 환경. 하필 이 방송을 찍는데 카카오 장애가 나고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 여실히 깨닫고 있지요. 일단은 저희는 노드로 모든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포스트그레 SQL인데 세션이나 캐시 같은 경우는 레디스를 좀 쓰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이나 좀 로그성 데이터들은 몽고DB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제 완전 풀 매니지드 서비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캐시 쓴 거를 후회하고 있다 1번 후회 안 한다 2번 1번. 아,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스에 적합한 캐시가 있고 아닌 캐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냥 캐시면 무조건 레디스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겠죠. 그래서 그럼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후회하시는 부분들도 입사하면은 같이 개선하는데 또 보탬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럼요. 아, 무조건 레디스 하면 캐시지라고 생각했던 그 본인의 생각이 많이 깨질 수도 있다. 오시면.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 1년차 때쯤 궁금했던 건데 좀 포스트그레스QL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원자 대부분 분들은 아마 MySQL 같은 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포스트그레스QL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MySQL과는 작동 느리다? 방식이 다르다. 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충분히 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리얼 MySQL 책 보고 오신다고 하면 완전히 감사한 일이죠. 리얼 MySQL 정도만 보고 오면은 된다. 꼭 PostgreSQL은 경험 유무가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오시면서 상관없다.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DBA가 아직은 없는데 예.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어쨌든 SQL이랑 인덱스 실행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문서화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MySQL에서의 인덱스랑 실행 계획 정도는 해봤을 때 이게 매칭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해보고 오시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프론트 쪽 일도 어느 정도 좀 하게 되나요? 백오피스 같은 거 혹시 만들거나 그럴 때. 네네, 쓰게 백오피스는 저희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좀 하고 계시고요. 예. 근데 이제 전사가 쓰는 어드민이 있잖아요. 전 직원이 쓰는. 그거는 그쪽 어드민은 사실상 고객센터 어드민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프론트엔드를 해주시는데 독립된 팀으로 움직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 백엔드 개발자분들이 어드민 쪽도 다루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완전히 그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 점점 이제 백오피스는 좀 백엔드 분들이 좀 관리를 하고 실제 사용자 서비스들만 이제 프론트엔드가 하도록 최대한 좀 이제 일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면접 같은 거 볼 때 프론트 네. 쪽 문제 같은 것도 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예. 프론트엔드 쪽 질문은 절대는 안 할 거고, 왜 그러냐면은 백엔드가 프론트엔드를 이제 다룰 수 있다가 사실 내부 백오피스 정도 구축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사실 뭐 리액트에 있는 개념들을 질문한다거나 이렇게까지는 사실 필요 없죠. 몰라도 뭐 대충 있는 코드 보고 복붙해서 만들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제 PR 보내면 코드 리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모니터 한 대 두고 같이 페어 프로그래밍 하는 등의 코드 리뷰는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실제로 되게 좀 난이도가 있는 일은 아예 그냥 오프라인에서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일을 해결하도록 가이드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다른 것들은 기술블로 가시면 또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속 작성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이제 뭐 신입 같은 경우에는 혹시 Nest.js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네스트랑 ORM에 대한 경험이 두 개가 신입 있어야 개발자분이요? 될까요? 예. 아니요, 없어도 돼요. 왜냐면은 네. 저희가 과제를 할 때 바닐라 JS로 과제를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스트랑 타입 ORM을 안 써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네. 그거를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좋은 프로젝트 구조가 어떤 건지 수상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알아야 돼요. 바닐라 JS로 이제 테스트를 본다 그랬잖아요. 프로젝트형 테스트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파이썬 개발자인데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요. 테스트 볼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 그냥 지원해도 뭐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거는 딱히 없겠네요. 없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어떤 거를 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신입이라면은 몰라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경력직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파이썬이든 뭐 자바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본인 했던 거라도. 그러니까 꼭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딥하게 아는 건 아니더라도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깊게 알고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가 조금씩 커지면서 느끼는 건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애플리케이션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막 상세 스펙이라든가 막 구석에 숨겨져 있는 스펙이라든가 이거를 얼마나 이제 많이 알고 있냐가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전체 시스템 설계하는 법, 그리고 이제 영속성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든 뭐 RDBMS든 뭐 NoSQL이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동기와 동기가 어떨 때 써야 되는지, 뭐 만약 데이터베이스 설계한다고 하면 정교랑 비정교한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지, AWS 리소스들 가지고 어떻게 좀 최소한의 스펙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할 것인지,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경력직 분들한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어떤 상태에 어떤 설계를 쓰면 좋을지 그 적절한 시점을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신입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모르니까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바스크립트 말고 타입스크립트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나요?
알면은 좋고요. 사실은 타입스크립트를 얼마나 아냐보단 타입이 있는 언어를 네. 얼마나 써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타입스크립트 써봤다 해도 다 any 타입으로 타입을 any로 해서 반환하고 막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뭐 자바든 뭐 타입스크립트든 상관없이 뭐 C샵이든 상관없이 타입이 있는 언어를 쓴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계시면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를 뽑으실 게 아니라 자바 개발자를 왠지 뽑아서 자바스크립트를 시키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아니야. 이 타입스크립트 개발자분들에게 전혀 기대를 뭔가 안 하고 계신 느낌이. 아니야.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개발자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타입스크립트 잘 하면서도 네. 저희 인프라에 이러면 이제 욕심이 크잖아요. 음, TS 개발자분들 대부분이 제가 막 글 올리는 거나 트위터나 보면 프론트엔드 분들이 TS 팁을 많이 올리고 하셔가지고 예. 백엔드 TS 개발자분들이 많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본 거죠. 자격 요건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격 MySQL도 요건은- 나와 있구나. 예. 네. 뭐 당연하죠. 사실 이거 JS나 TS 같은 기본적인 이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뭐 싱크 어웨이트를 비롯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드.js 기반으로 그래도 한 번은 돌려봤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오픈소스 RDBMS 대표 주자인 MySQL이나 PostgreSQL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써보신 분, 그리고 당연한 건데 요즘은 그 리눅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리눅스에서 뭐 노드.js든 뭐 자바 스프링이든 뭐든 내가 직접 실행해서 24시간 계속 떠있게는 해보신 분. 그냥 노드 실행만 해면은 내가 이제 터미널 빠져나오면 죽잖아요. 그 제가 제가 저번 주에 그 강의 올렸는데 터미널 빠져나와도 안 죽는 방법. 저번 주에 그 올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실제 서비스가 24시간 돌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거 컴퓨터 안 꺼야 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컴퓨터 네. 그 전기세 등짝 맞아요. 등짝. 그렇죠. 그래서 내가 PC를 꺼도 내가 이제 실행했던 노드.js를 실행했던 곳에서 터미널을 꺼도 실행될 수 있어야 되고, 뭐 여차하면은 뭐 파일 복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나는 무조건 윈도우에서 파일 복사 붙여넣기 하고 VS 코드나 웹스톰으로 파일 열어서 이제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조금은 이제 백엔드에서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로컬에서만 개발하는 사람을 백엔드라고 부르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눅스에 대해서 서버 백엔드 개발자로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은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 네, 오케이. 그리고 HTTP 이해를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이면 HTTP. 네, HTTP 예. 하시면 좋고, 이제 JS에서는 어쨌든 오브젝트 리터널이라고 하는 이제 제이슨 요 형태를 지원하니까 요거랑 그리고 인스턴스, 클래스, 펑션 요런 개념들을 조금 알고 계신 분. 예. 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뭐 쿼리랑 뭐 RDBMS 인덱스 그리고 Git 사용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과제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그 음. 과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네네. 아까 전에 바닐라 JS로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바닐라 JS가 그냥 요구 사항인 거죠. 네. 혹시 타입스크립트를 써서 하게 되면은 상관없는 그런 프로젝트인지 타입스크립트 네네. 써도 상관없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이게 주제나 이런 거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네, 예, 예. 그 최소한의 조건만 말씀드리면은 JS든 TS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 그 PG 아니면 MySQL2 같은 예. 그냥 직접 쿼리를 SQL 문자열로만 때릴 수 있는 이제 노드 그 드라이버가 드라이버. 있거든요. 예. 네. 그 드라이버만 가지고 구현하는 거예요. 직접 그냥 본인이 때려가지고 네. 하는 예전 그리고- PHP 처음 할 때 그런 느낌이구나. 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디펜던시 인젝션 구조를 사용할 것. 재밌겠다. 네. 프로젝트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죠. 하지만 디펜던스 공개하면은 미리 이거 다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공개할 그쵸. 수는 없는데 그 어, 제한 조건이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대신 라이브러리 쓰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유틸성 라이브러리나 예. 어노테이션 라이브러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안 되고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 지원하는 애들 다 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함수형 라이브러리 안 되고
예, 디펜던시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도구에 도움 받아도 돼요, 그건. 그거는 받아도 돼요. 네. 오케이. 네. 그거는 안 써보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더 얘기하면은 잘 안 되니까. 네, 그쵸. 그래서, 어쨌든, DI, 그리고 그 ORM 없이, 예. 그리고 이제 JS나 TS, 오케이. 그리고 익스프레스만 가능. 오케이. 이렇게만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 당연히 테스트 코드를 가능하면 짜야 되겠죠. 너무 큰 힌트였던 것 같은데. 아, 그쵸. 이건 사실 이거를 얘기 안 해도 짤 수 있는 분이 제일 좋죠. 그쵸. 예. 또 평소에 이제 또 공부하셨던 분이 더 유리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얘기 듣고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공부 막 하시고 나서 이제 또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또 부족할 수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평소에 이제 테스트 공부하셨던 분들이면은 더 좀 어드밴테이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금의 이야기를 그래도 더 지원하고 싶게 만드는 네. 허니 팁을 드리자면 꿀팁. 그 과제의 꿀팁은 아닌데 저희는 과제 떨어져도 과제에서 떨어지면 과제에 대한 피드백까지는 그 탈락 메일에 같이 보내드려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좋다. 서류만 통과하시면 과제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제를 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코드 리뷰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과제 보고 이거는 뭐 어쨌든 더 좋은 구조로 가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알고 계시는 이제 내용에서는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조금 더 고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까지는 포함해서 전달드리기 때문에 와, 그 평가하는 입장에선 진짜 힘든 일인데. 빡세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그 저희가 딱 정해진 인원이 채워지고 나서 그리고 내부 이제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나가지고 네. 인원이 확 늘어나서 이거 잠깐 내부 정비하고 문화 좀 챙겨야 되겠다 싶을 때 바로 이제 채용 내리게 됐고요. 왜냐면 과제를 계속 봐야 되니까.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 테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 코테는 진짜 자신 없는데 진짜 구현하라고 하면 다 구현할 수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조로의 찬스. 그러네. 호돌맨 같은 분들 있잖아요. 저 진짜 너무 짜증났거든요, 알고리즘 테스트. 근데 제가 이제 이직할 때 알고리즘 테스트 막 시작할 막 부응할 때여가지고 그쵸. 그때 당시에 프로젝트형 테스트 하는 데가 없었어요. 거의 맞아요. 제 기억에는 아예 없었고 좀 쓸만한 데 중에서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죠.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면접까지만 좀 보내주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 그쵸. 테스트 막 4점 이렇게 나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 안 할라 그랬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알고리즘 테스트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네.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사람은 정말로 프로젝트 설계 잘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만 저희는 과제를 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회사. 네. 우대 조건 좀 알려주세요. 네, 우대 조건. 우대 조건 이거 다 할 수 있는 분은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첫 번째 줄은 맞는 것 같은데. 우대 조건 우대 조건인데 다 알아야 된다는 아니에요. 혹시나. 네. 왜냐면 연차마다 이거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알면 좋고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24시간 365일 서비스 해보신 분. 이거는 정말로 장점인 게 이건 신입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쓰는 뭐 식당 관리 서비스. 알려주는 뭐 급식 메뉴 알려주는 서비스. 식당 관리 알려주는 서비스. 학식 맨날 메뉴 바뀌니까. 네. 아니면은 우리 학교 가는 버스 시간표를 보여주는 서비스라든지. 어쨌든 사용자가 5명이든 10명이든 쓰고 있는 서비스면은 그거를 jQuery로 구현을 했던 뭐 생제 바닐라로만 구현했던 상관없어요. 그거 어쨌든 해보면은 내가 이거 장애 났는데 어떻게 고치지? 이거 내가 사람들이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나는 오류를 어떻게 탐지하지? 어떻게 인지시키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해보신 분이면 정말로 가산점이고 이건 내가 최신 기술을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애정을 또 느낄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본인이 정말 개발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 위에 관리까지 하면서 이 서비스에 애정이 있다라는 게 거기 또 녹아져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서비스가 이쁘게 생긴 거랑 못생기게 생긴 거랑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거나 뭐 디자이너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짜 HTML로 그냥 뿌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사용자가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고 운영을 해보신 분, 처음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걸 버전 1이라고 하면은 그걸 운영하는 걸 버전 2라고 하잖아요. 네. 버전 1을 해보신 분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신입이나 뭐 1, 2년 차분은 당연히 우대상이 없을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빠르게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면은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알려드릴 때 이걸 빨리 자기 걸로 흡수할 수 있는 분. 네. 경력직 분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우대상이라고 하면 주니어를 성장시켜 본 경험 있으신 분. 우리 팀의 주니어를 실제로 물론 그 주니어가 노력을 한다는 가정하에지만 이 주니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걸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해보고 실제로 해보신 분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 무관하게 저희가 이제 뭐 순수 바닐라에서 TS로 전환하고 언젠가는 TS에서 또 뭐 일부 시스템은 폴리글랏 프로그래밍 하듯이 일부 스택은 코틀린 같은 걸로 또 바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스택이 전환되거나 시스템이 바뀔 때마다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변화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 네, 사실 중요하죠. 개발자한테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CTO의 취향인데 어쨌든 문서 공유를 좋아하시는 분. 구두보다는. 난 말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 이 사람이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됐을 때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문서로 좀 컴플러스에서 보세요. 그게 제일 좋죠. 컴플러스 썼습니다. 보세요. 여기 제일 좋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우대상이고요. 예. 뭐 과한가? 라는 생각 잠깐 들었는데 이게 사실 또... 이거 전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전체 다 그럼요. 만족할 필요 네. 없이 우대상인 거고 보너스적인 부분인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저희는 컨퍼런스 지라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CTO가 글 쓰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장애 이력 관리랑 그리고 최대한 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부 컨퍼런스에 좀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군요. 서비스별로 조직을 좀 쪼개가지고 스쿼드 모델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PO,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랑 모여가지고 이제 6명 이 정도로 팀을 짜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주에서 2주 정도 사이로 계속 스프린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 팀인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맞아요. 게. 네. 마지막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회사인데 다른 시리즈 A 회사들 그리고 네카라 쿠베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인프런 백엔드로 왔을 때의 장점은 다양한 도메인, 그러니까 뭐 큰 회사는 결국은 서비스가 정말 촘촘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서비스만 계속 노하우로 쌓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가 매년 성장하는 곳에서 레거시를 개편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마다 그 백엔드 개발팀, 뭐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팀, 데브옵스 개발팀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10명씩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이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리뷰받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문화를 조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호돌맨이 자주 비유했던 거죠. 골목식당. 네. 백엔드 개발팀이 결과적으로는 손님이 한두 명일 때의 식당과 식당이 운영하는 방식이랑 피크타임 때 손님 100명 들어오는 식당은 동선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백엔드 개발팀이 그런 게 필요한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골목 식당에서 잘 되는 식당의 사장님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우와 했던 분들이라면 지금 저희 개발팀에 오시면은 충분히 같은 경험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이 이제 요 공고 말고 이제 다른 질문이 약간 나올 수 있어가지고 미리 FAQ 미리 해보자면 모바일 앱 쪽 개발자를 뽑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은 프론트나 인프라 쪽 다른 직군을 뽑으실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은 모바일이랑 이쪽 그러니까 지금은 타 직군은 아직은 채용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TO가 없다 이건 아니고 지금 좀 정비 중에 가깝다인 것 같아요. 타 직군은 좀 정비 중이다. 뭐 사실 큰 회사들도 보통 이제 인력 한번 쭉 뽑고 나면은 한 3개월씩 채용 문 닫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좀 그런 시기들이 계속 필요해가지고 근데 지금 백엔드는 인력이 확실히 부족해서 정비하는 와중에 이제
채용문을 열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재택근무 혹시 하고 있나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월화수목은 출근이고요. 금요일은 선택적 재택이에요. 그러니까 재택하셔도 되고 출근하셔도 되고. 혹시 재택하는데 눈치를 봐야 되나요? 금요일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재택이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효율이 더 떨어지는 방식이면은 선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는 회사가 재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정비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고 생존하고 빠르게 출시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당장은 금요일만 좀 선택적 재택이고 나머지 월화수목은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런 입사하면은 만약에 인프런 직원이 되면은 인프런에 올라온 강의 무료로 볼 수 있나요? 100%다 무료예요. 영환님 강의 안 사고 여기서 다 볼 수 있다. 사실상 가장 큰 복지처럼 느껴지네요. 제일 사실 다른 타사 대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네네. 연봉 얼마인가요? 신입 연봉이요? 비공개면은 묵비권 하셔도 됩니다. 묵비권 하겠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막 메카라쿠베만큼은 아니다.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하지만 그래도 많이는 준다. 많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상대적인 거니까 그냥 대충 상대적인 대답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분들이랑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막 섭섭하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그 스타트업을 시리즈 CD랑 비교하시느냐 B랑 비교하시느냐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인프런 무료로 보는 게 거기서 뽑아 먹으면 되니까. 제가 맞습니다. 첫 회사에서 커피 믹스 막 먹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커피 적은 게 믹스 아닌데 하루에 8개씩 먹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닌데 네. 워낙 지금 이제 세게 부르시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얘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하여튼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지원하시면서 렐릿이라고 하는 채용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면접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